안녕하세요. 함기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클래스룸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클래스룸 사용법을 선생님 입장과 학생 입장 모두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과제를 내거나 이렇게 학생들 초대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학생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든가 세팅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쪽 다 어떤 관점에서 보이는지 같이 보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보이는 화면은 그 선생님이 계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얗게 로그인된 창에서는 선생님 계정으로 로그인된 상태고요. 지금 많이 수업들이 보이죠? 이 검은 창은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계정 같은 경우 불행히도 어디 하나에 속해 있는 계정이 없어요. 속해 있는 클래스룸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초대해 볼게요. 자, 여기 연습용 클래스룸은 클래스룸 연습을 위한 곳입니다. 여기다 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할당을 해두고 학생들 나중에 초대할 거니까 학생들 여기서 한번 마음껏 계정을 만들고 과제 이제 제출 한번 해본다든가 연습을 해봐도 되고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클래스룸 선생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은 처음 클래스룸 만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이 있습니다. 스트림 쪽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처럼 타임라인입니다. 흐름이죠, 흐름. 그래서 여기다가 공지를 올리거나 글을 올리면은 여기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밀려나가게, 새로운 공지가 나오면은 밑으로 밀려가게 되고요. 일시적으로 알린다든가 한번 알려주고 다시 볼 필요 없는 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쓰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여기 단점이 뭐냐면요. 이 시스템에서는 그 클래스는 아쉽게도 검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그 글 있었는데 뭐였지? 하고 찾으려면은 하나하나 다 밑으로 내려가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온 공지 밑에다가 덧글로 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입력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자, 여기 대상 화면에서 보면은 대상과 두 가지가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 건 클래스룸입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클래스룸에다가 한 번에 여러 개의 클래스룸 전체에다가 글을 다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같은 거 올릴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건 학생인데 이거는 어떤 학생을 선택적으로 공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명 학생만 늦었다. 그럼 3명 학생만 선택해서 누구는 올리세요 라고 그 3명한테만 볼 수 있게 공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 클래스를 2개 이상 선택하면은 이쪽은 비활성화 됩니다. 전체 공지는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정 학생한테만 하고 싶다면은 클래스룸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할 수 있고 추가를 눌러서 파일 첨부를 할 수 있거나 링크를 올리거나 유튜브 링크 등등등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과제 부여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단순 공지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쓰면요. 내용 버튼이 있는데 버튼 세 종류가 있습니다. 게시물, 예약, 임시 저장이 있는데 게시물을 선택하면 바로 올리고요. 그러니까 아마 영어 포스트 그냥 바로 그냥 직역한 것 같아요. 임시 저장은 일단 지금 작성하다가 뭐 어디 나가야 돼서 이따 다시 수정해야 돼. 나중에 다시 올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임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 저장을 하면 학생들은 안 보이고요. 선생님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선생님 다시 살릴 수 있고요. 예약은 특정 날짜 시간에다가 뜨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8시가 됐을 때 짠 올라가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이 시간이 정확히 딱 맞아서 뜨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어떤 때는 뭐 2, 3분, 크게는 6, 7분 정도 늦게 올라온 적도 있었고요. 뭐 먼저 올라온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시험이라든가 그런 거 용도로 이제 하기엔 잠깐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시험 딱 시작하는 건 선생님 직접 임시 저장했다가 나중에 게시물로 선택해서 올려주는 게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게 정확히 시작하지 않고 그때쯤 대충 이 시간 근처에 올려도 상관없다. 몇 분 정도 차이가 없다. 라고 하면야 뭐 그냥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과제용을 한다면은 약간 몇 분 일찍 올리도록 한 2분 정도 2, 3분 일찍 올리도록 하면은 대충 뭐 비슷하게 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 시간에서 화면이 가만히 있으면 뜨는 게 아니라 F5 해서 화면 새로 고치면 해야지 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뜨는 사람 가끔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화면 새로 고치면 해야지 내용이 보인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과제 같은 거 개인 과제 올라온 게 있으면은 여기 해야 될 게 딱 나옵니다. 자, 그 위에 보면은 행아웃 링크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줌을 메인으로 쓰고 있지만은 행아웃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아웃 미트라고 해가지고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줌 같은 건데요. 기능이 줌보다는 적긴 하지만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설치할 게 없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런 거 쓰고 싶다면 이 생성해서 여기 생성해서 이걸 누르면은 이 강의실만을 위한 행아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학생들한테 공개를 끄면 학생들한테 숨겨지고요. 키면 나타나가지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꺼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줌이 안 된다 할 때는 우리 클래스룸 안에 있는 이 행아웃 미팅을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제 2안 만약에 줌이 안 됐을 때 대비해서 임시로 사용할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테마든가 뭐 이거는 얼마든지 이 색깔 디자인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원하는 뭐 사진 올려서 바꾼다든가 해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수업을 보면은 말 그대로 수업 과제에 올리는 거고요. 이건 일단 좀 이따가 하고 학생 먼저 초대를 해볼게요. 지금 학생이 없고 선생님 혼자 있죠. 자, 일단 교사 수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교사 수가 20명인가까지밖에 안 됩니다. 20명 넘어가서 초대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초대만 뜨고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20명 넘어서 들어간다면 기존의 선생님 중에 몇 명을 빼거나 아니면 그냥 학생 쪽에 추가시켜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학생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여기 클릭하게 되고 여기 클릭해도 되는데 클릭하면은 학생한테 초대 링크를 보내서 메일이라든가 보내서 초대하는 법이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학생 주소를 입력해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그 학생 학번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학교 이메일 주소로 된 것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참고하셔서 초대하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선생님의 그 테스트 계정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하기 하면은 초대하기가 같죠. 그럼 초대됨이 뜨는데 이렇게 됐을 때 왜 안 들어오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생이 초대를 수락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방금 전 아무것도 없었는데 초대하니까 다시 이게 뜬 게 그 플랫룸에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지메일로 가보면 지메일도 초대 메일이 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업 이렇게 메일로 해서도 초대됐다고 들어오죠. 어느 쪽을 하든 똑같습니다. 여기서 참여하기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서 그냥 참여하기 눌러도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클래스룸에서 여기 플러스 누르면은 수업 코드 들어간 것 있어요. 수업 코드 들어가는 거 있는데 여기 클래스룸 위쪽에 보면은 수업 코드 이거 있죠. 이거 글자를 입력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클릭하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뭐 TV나 이제 프로젝트에 띄워서 보여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쉬운 거는 역시 클래스룸에서 참여하기 누르는 겁니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이메일 사용자만 초대할 수 있고요. 외부 사용자 초대하려면 정책 전체를 바꾸면 되는데 그건 관리자인 저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외부의 데이터 노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학교 계정만 사용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 노드는 바꿀 생각이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 초대가 됐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여기 이름 학번 해가지고 학번 이름이 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이름 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명이 초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한 명이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접속을 하면은 교사하고 살짝 다르죠. 교사는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은 이렇게 나옵니다. 비교해서 보면은 비슷한 것 같으면 더 다르죠. 설정하는 게 안 나오고요. 네.
자, 그리고 학생들은 여기서는 학생도 공지사항을 올릴 수는 있을 거예요. 글 올릴 수 있고 뭐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용자 탭을 가면은 이 부분이 다릅니다. 사용자 탭에 보면은 선생님은 교사와 학생을 다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은 선생님밖에 못 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선생님한테 이제 메시지 보내기 위한 메일 보내는 거죠. 여기 클릭하면 이제 메일 보낼 수 있게 바로 돼 있어서 이제 뭐 내용이 보낼 내용이 있으면은 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잘못 초대했다. 아, 이게 아닌데 실수한 경우 있죠. 그럴 때는 해당 학생을 선택하고 작업에 가서 삭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안 되는 학생이 계속 들어온다. 그럴 때는 차단 누르면 차단도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클릭하면은 이 학생한테 메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한테 보낼 때도 여러 명 체크하고 이메일 선택하면은 여러 명 대상으로 이메일이 날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렬도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다지 그렇고요. 자, 성적 쪽에 가면은 학생 성적 탭이 없죠. 여기서 성적 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수업에서 성적 항목을 사용해서 세팅해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게 수업인데요. 여기서 학생과 선생님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수업 탭에 가면은 행아웃 미팅 아까 봤던 거고요. 만들지 않으면 여기 안 나올 거예요. 자, 구글 캘린더는 그 수업 일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과제 같은 거 날짜 지정해서 올리거나 하면은 여기에 해당 수업에 대한 일정이 나타나서 아, 무슨 수업이 있구나, 이때 뭐가 있구나, 과제 일정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드라이브 폴더 있죠? 이거 클릭하면은 수업 드라이브 폴더가 뜨는데 이 수업용 자료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이 자료를 올리면은 학생들도 그 접근해서 가져온다든가 뭐 이런 걸 좀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폴더 만들어서 수업 학생들한테 권한을 주면은 학생들이 그 폴더 자료도 자유롭게 이용한다든가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요. 그 과제 제출한 것도 볼 수 있는데 대신 학생은 자기가 제출한 과제만 볼 수 있고요. 선생님은 전체 학생들의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좀 볼게요. 자, 일단 수업 탭에 가서 한번 수업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만들기 보면은 크게 두 종류가 되게 많은 게 있죠. 일단 가장 큰 게 카테고리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카테고리는 공지사항. 뭐 이거 카테고리 나누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챕터 1, 챕터 2 이렇게 나눈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학습일지 과제 제출하는 거, 그날 작업한 거 끝나고 이제 제출하는 거라든가 수업 중에 한 거를, 그리고 이제 수업 내용 뭐 이렇게 수업 그때 한 거에 대한 그날 수업에 대한 내용 이렇게 뭐 정리해서 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드래그해서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끊어가지고 이렇게 순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큰 항목만 있는 거고요. 학생 입장에서 다시 리플레시해서 보면은 아직 과제가 올라온 게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자, 그리고 한번 과제를 만들어 볼게요. 공지사항부터요. 만들어서,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볼 게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가 있는데 일단 자료부터 볼게요. 자료는 이제 그 공지사항, 일반적인 글 쓰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스트림 쪽에서 봤던 그 일반적인 전달하는 거와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스팀 쪽은 한번 흘러가지만 얘는 공지사항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수업 OT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T 안내. 그래서 뭐 준비물, 뭐고 뭐 수업에 관련된 뭐 강좌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영상 끊어야겠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수업 이런 거 볼까요? 뭐 이런 거 하여튼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일 같은 거 공유할 때 쓸 수도 있고요. 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 공유한다든가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은 워드 문서라든가 프리젠트 PPT, 엑셀 파일 뭐 등등도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대상 선택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여러 수업을 한 번에 올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공지를 올린다? 그러면 하나는 올릴 필요 없이, 선생님도 옛날에 그 짓 하다가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허무했는데 한 번에 30개, 18개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선택적으로 한 클래스만 한다면 선택적으로 지정해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예를 들어서
학생이 늦게 됐다. 그럼 그 학생만 찍어서 한다든가 뭐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과제를 더 내주겠다 하면은 그 학생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더 뭐 알려준다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그 학생만 모이겠죠. 그 주제는 아까 만들었던 카테고리 있죠. 그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 공지사항이니까 공지사항 만들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자 여기도 지금 게시물 예약 임시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임시 저장 누르면은 저장되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게 약간 회색 보이죠? 학생들은 봐도 안 보입니다. 그거 안 보이고 초안을 표시된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타나게 하려면은 수정을 들어가서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아까 상태로 돌아오죠. 자 그래서 게시물 한번 게시 올리면은 예약이나 임시 저장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올라가면 소용없고요. 자 만약 예약하겠다 내일 아침에 올리겠다 그럼 예약해 놓고서 뭐 3월 4일 오전 8시 이렇게 예약 버튼 누르면은 예약이 걸립니다. 예약 걸리면 약간 이게 회색이죠. 회색이고 여기에 시간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학생들한테 여전히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해당 시간이 돼야지 보입니다. 자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예약으로 다시 바꿔서 3월 3일 지금 이게 좀 불편해요. 이게 한글로 써줘야 돼서 지금 11시 18분이니까 한 20분에 뜨도록 해볼게요. 오후 11시 20분 11시 18분이니까요. 그래서 11시 20분에 내일이요? 오늘인데 오늘 11시 20분 예약 걸었죠? 자 그러면 지금은 안 떠요. 안 뜨고요. 이 시간이 됐을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변하나. 시간 약간 지날 테니까. 자 그동안 한번 또 다른 거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들 때는 이번에는 질문 올려볼게요. 질문 말 그대로 학생들한테 뭐 이것저것 내서 간단히 퀴즈가 아주 초간단 퀴즈, 쪽지 퀴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뭐냐 교목은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봤어요. 물을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의 교목은 예를 들어서 뭐 소나무 그리고 장미 은행나무 뭐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이렇게 올린 거 가지고 이제 여기는 학생들 여러 번 클래스 같이 올릴 수도 있고요. 역시 점수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기한은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뭐 내일 밤 12시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주제는 뭐 학습 일지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클래스 해결을 볼 수 있음 하면은 뭐 이런 거 나올 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다 선택한 것만 받는 거예요. 이거는 받는 거고 답안 설정이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뭐 자료 선택해서 미는 뭐 있나? 뭐 브이로그 뭐 있네요. 브이로그 뭐 하나 한번 선택해 볼게요. 뭐 4분째 뭐 있네요. 하여튼 이렇게 넣어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뭐 임시저장 예약 질문도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기 시작 전에 뭐 체크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 형상평가하고 싶다든가 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기 올리면은 교목은 올라갔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여기 확인해 볼까요? 지금 20분 넘었죠? 20분 넘어서 원래 예약한 게 동작했어야 되는데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볼게요. 자 오후 11시 20분 일정 예약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죠? 자 여기는 올라왔을 거고 학생 쪽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볼게요. 자 보면 이건 아직 안 올라왔고 아까 말한 문제죠. 지금 몇 분 더 있다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우리 학교의 교목원 해서 지금 퀴즈 올린 게 나온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클릭하면은 이거 보고 이게 뭐지 공부 좀 한 다음에 뭘까 고민하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다.
뭐 질문 보기 클릭하면은 이렇게 질문만 볼 수 있고 비공개 덧글도 달아서 뭐 의견 남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건 것 같습니다 하고 제출하면은 한 번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쪽지 시험식으로 하기 좋습니다. 아쉬운 건 한 문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하려면 테마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 보면은 링크가 좀 난 이거 제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이냐? 자, 학생들이 제출했죠. 제출한 거 클릭하면은 여기 제출 여부가 나옵니다. 몇 명 제출했는지 제출 안 했는지 나오고요. 여기 우측에 할당 완료는 과제를 냈는데 아직 답변 안 한 사람 수예요. 그래서 지금 제출했기 때문에 0을 바뀐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한 명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출한 걸 클릭을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걸 학생 답변 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질문과 학생 답변. 이거에 대한 채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밑에 점수 주는 게 있죠. 점수는 수동으로 줘야 됩니다. 자동 채점은 얘는 자동 채점 하려면 이제 아까 정식으로 과제 퀴즈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 직접 줘가지고 이렇게 100점 이렇게 줘서 이 초안이에요. 초안 돌려주기가 있는데 돌려주기 전까지는 학생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그냥 제출한 거밖에 안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제출함 쩔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점수 넣고 다 한 다음에 돌려주기, 여기서 이제 피드백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주기를 하면은 학생들한테 피드백이 갑니다. 이게 개별 한 명 한 명 다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선생님이 달려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클래스룸으로 돌아가서 수업 쪽에 가보면은 지금 채점 완료해서 채점이 끝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은 채점 완료로 되어 있고요. 클릭하면은 채점 완료, 뭐 누가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네요. 웬일이래? 11시 24분에 게시됨. 이제 나왔나? 자, 올라왔죠 지금? 아까 말했지만 난 분명히 선생님 분명히 20분에 체크했는데 24분에 올라온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한 4분 5분 잡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직접 클릭해서 공지를 해주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보니까 뭐 내용하고 이렇게 영상 자료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역시 덧글 달아서 뭐 선생님과 의견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글 올린 거 알고 보니까 공지사항이 있었어야 돼요. 학생은 안 되지만 선생님은 이거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서 끄다가 이렇게 옮기거나 이게 자유롭기 때문에 배치 같은 거 편하게 옮기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과제 만드는 거 볼게요. 자, 과제와 퀴즈가 있는데 자료는 그냥 올린다는 거 했었고요. 자, 과제 만들기 가면은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작업한 거에 대해서 오늘 작업 실습 일지를 작성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뭐 수업에 할 거 영상 같은 거 하나 올려주고요. 이제 만드는 거 선생님 수업했던 게 있었는데 또 뭐 이렇게 좀 넣을게요. 일단 넣고 뭐 이거 보고 이거 맞네요. 선생님 만든 거. 또 뭐 이렇게 넣고 이거 보고 실습하고 뭐 실습한 스크린샷을 붙여넣기 하고 뭐 선생님 뭐 등등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양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습일지를
워드를 만들겠다. 한글 같은 거죠. MS 워드 같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목은 2021.03.21 화 실습 일지 해놓고서, 자 여기서 이제 분류가 있어요. 분류가 있어서 제목은 실습 일지. 예를 들어서 윈폼 제작, 프로젝트 제작하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제목 1 뭐 이런 거 하면은 시하기 02 비주얼 인증하기 03 새 프로젝트 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제목만 선택해 주면은 바로바로 양식이 적용돼서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도 있어요. 이거 단축키가 Ctrl Alt 0, Ctrl Alt 1, 2, 3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단축키 쓰면 금방 양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해서 표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학생들이 스크린샷 붙여넣거나 뭐 내용을 쓰거나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고요. 뭐 학번 이름도 받아야겠죠. 학번 이름은 예를 들어 표로 만들겠다, 표로 받겠다. 그러면은 삽입해서 표로 가서 학번 이름 뭐 이렇게 놓고서 여기를 드래그해서 핸들을 잡고 드래그하면 조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양식이 만들어지죠. 그 페이지 나누고 싶으면은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누르면은 한글처럼 페이지가 나눠지고요. 인쇄했을 때는 이거 나눠서 나옵니다. 그래서 적당히 엔터 넣어서 구분한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학습지 같은 거 만들 수 있고요. 이미지 넣고 하는 거 다 돼요. 당연히. 자, 그리고 여기서 근데 조심할 게, 이렇게 만든 문서 제목 없으면 되는데 이거 저장하고 나중에 이제 글 올리면 이름 바뀝니다. 자, 권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보기 권한, 두 번째는 수정 권한인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 파일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권한 해놓고 올리면 다 보기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지금 학습지가 아니고 그냥 따라해서 보기만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해도 되고요. 자, 수정 권한을 주면은 같이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각 학급에 대한 각각 조별 모둠에 대한 내용이 다 있어서 1조, 2조, 3조 공동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 이걸로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방금 한 건 어떻게 뭐예요? 학생 개개인이 개별로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 반드시 사본 제공을 체크해줘야 됩니다. 이걸 체크해줘야지 학생들이 각각 그 과제가 포인트에서 나눠준 효과가 돼요. 그럼 이제 학생마다 다 이제 자기만의 자료를 받은 것처럼 나타낼 거고요. 그래서 작성하면 겹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고 이걸 선택해서 각자 작성하세요 하면은 마지막에 작성한 사람 것만 남겠죠. 그래서 반드시 사본 제공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게 공동으로 작업된다, 사본제해야 되는데 그럴 때 바로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이거 잘못됐다고 바꿔달라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글이 한번 파일 수정 권한이나 보기 권한을 한 상태에서 과제 만들어버려서 올리면은 나중에 사본 제공은 안 바뀝니다. 아쉽게도 새로 글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꼭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뭐 이것도 역시 특정 학생만 하거나 다 세팅 가능하고요. 점수도 가능하고, 기한은 비교적 정확하게 다치는 것 같아요. 그 주제는 이렇게 학습일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일단 두 가지 재밌는 게 새로 생긴, 일단 여기 재밌는 게 학생들한테 재밌지 않을 수 있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재밌는 게 기준표, 루브릭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표 만들어서 기준표 만들기, 다시 재사용도 가능하고요. 기준표 만들기 하면은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세팅을 해가지고 기준 제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창의성, 그래서 뭐 창의적으로 과제를 작성하였는가, 그리고 점수 세팅할 수 있고요. 우리 점수 세팅 만들죠, 그거 급간. 그래서 뭐 여기는 10점, 8점, 6점 뭐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고요. 공간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A 우리 평가 기준표 만들 때 쓰는 거 있죠? 그거 그냥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은 우리 그 뭐냐 평가 기준표에 드는 것처럼 창의적으로 잘 만들어 비교적 창의적으로 하였음. 창의력이 부족하고 진부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준표를 만들어서 기준치에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10점짜리만 10점 항목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하면 되고요. 저장을 하면은 이 기준표를 사용하겠다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아까 10점 단위로 했으니까 얘는 점수가 100점이 아니라 10점 맞춰줘야겠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이거는 그 기한 돼 있고요. 자, 표절 확인 이거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복사해서 했으면 다 나옵니다. 학생들 간에 복사한 거.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똑같은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학생들 내용 다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친구 거 복사해서 넣거나 붙여넣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굉장히 정확히 잘 작동합니다. 맘 상하게 만들지 말고 선생님들끼리. 자, 이렇게 해서 과제 만들기도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과제가 학습일지 쪽에 올라왔죠. 지금 밑에 좀 있는데 올라와 있는 거 알 수 있고 지금 할당 완료 한 명이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된 거 알 수 있고요.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리플래시 해볼게요. 자, 여기 올라온 거 알 수 있어요. 자, 클릭해서 이거 과제 제출해야 되는데 학생들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나 과제가 없구나. 오늘 날짜가 지금 언제까지인가. 아까 스팀 쪽 가면은 여기 날짜 나오죠. 이렇게 과제가 할당되었을 경우 수업에 올린 거는 자동으로 이제 스트림에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제목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제목만 나타나면 잘 한눈에 보기 힘들어요. 선생님께서 제가 권장된 세팅은 여기 선생님 클래스룸 선택하면은 밑에 가면은 스트림 수업 과제에서 보면은 알림 요약 말고 첨부 파일 및 세부 정보 표시까지 꼭 해주세요.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학생들은 사용을 올라왔을 때 한 번의 내용이 다 나타나가지고 한 번에 어떤 과제 해야 되는지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길 권장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과제 해야겠구나. 클릭해서 볼 수 있죠. 이거 아까 그 캘린더 보면은 캘린더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과제 해야 되는 과제 그 마감 내일까지로 돼 있었죠. 그것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과제 뭐 이렇게 올라오죠, 뭔가. 그 주 단위도 볼 수 있고 월 단위도 볼 수 있고 해서 이거 바꿔서 볼 수 있어요, 편하게. 어쨌든 돌아와서 아까 과제 제출한 거 한번 제출해 볼게요. 자, 이 과제 해야겠구나. 그래서 과제 보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영상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해놓은 거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이거 평가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학생이 평가할 수 없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 과제 올라와 있죠. 그럼 클릭해서 들어가서 과제를 작성합니다. 학번. 그래서 학번은 51 땡땡 이미림. 이제 이미림 학생 있었죠, 진짜로.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 뭐 설치하기 설치 잘 합니다. 해도 되고 스크린샷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이거 있죠? 이거 들어가서 지금 검색창에 단어 화면이 떴는데 어쨌든 여기 눌러서 캡처 도구 갑자기 한글 입력이 안 되냐 또. 참. 이 한글 입력기가 한컴 입력기로 하면 이렇게 버그 투성이에요. 한글 입력기 바꾸면 돼요. 또 그러네. 다시. 자, 캡처 도구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은 요런 캡처 도구라는 게 있어요. 기본 윈도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걸로 해서 새로 만들기 하면은 화면 전체 이렇게 캡처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학생들 과제 제출할 때 꼭 전체 화면 캡처하세요. 이렇게. 왜냐면은 언제 찍었는지 날짜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찍으면 이 파일에 대한 메타 정보가 쌓여가지고 뭐 어떤 컴퓨터인지 그런 정보를 추가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한 게 맞는지 확인할 때 쓰기 때문에 절대로 일부분만 자르지 말고요. 전체 화면 시계 밑에까지 보이도록 꼭 캡처해 주세요. 괜히 오해서 하지 않고 싶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은 쏙 들어갑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캡처 도구 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제 스크린샷 찍어서 집어넣었다고 칠게요. 가져있고, 자, 됐어요. 다 됐으면은 제출해야겠죠. 여기 제출 버튼 클릭하면은 자, 이게 작성이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으면은 클릭하면은 다시 내가 했던 내용이 잘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작성하고 자기가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작성이 됐는지 확인하세요. 가끔 인터넷 문제로 인해서 날아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 점수 줄 수가 없겠죠. 어쩔 수 억울해도. 근데 학생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꼭 뭘 눌러야 되냐? 여기 제출했지만은 이거 과제 제출한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워드 작성했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계속 할당 완료 상태입니다. 과제 제출 안 한 거예요, 이거. 그럼 뭐가 문제냐? 아까 들어가서 봤을 때 이 버튼 있죠, 밑에 제출 버튼 있죠? 이거 안 눌렀어요. 이걸 눌러야지만 이게 할당 완료가 제출하면 넘어가면서 선생님들이 제출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출 이거 안 눌러서 점수 할당 안 넘어가면 선생님들 점수 줄 수가 없어요. 하다 만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제출 버튼 눌러서 이게 진짜 제출할 거니라고 한 번 더 물어보거든요. 제출할게요 라고 한 번 더 눌러줘야지만 제출이 완료되고요. 제출했죠. 그래서 됐고, 선생님 쪽에서 같이 보면은 제출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입장에서 다시 볼게요. 이거 학생 제출했어요. 그럼 채점해야겠죠. 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학생들 쭉쭉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 축약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학생을 체크하면은 학생 작성했던 문서 파일 여기 목록이 나오게 되고, 해당 파일 보면 한 번에 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확인해서 쟤도 했구나, 이거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체크해보고 뭐 다 빠지지 않고 잘 한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 여기다 피드백 주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피드백 줄 수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의견 이렇게 이거 왜 안 했니? 이거는 이거 사진 다른 걸 찍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점수도 줄 수 있는데, 점수도 직접 하나하나 입력할 수 있는데 하나 7, 8, 6 언제나 입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취 기준 루브릭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10점 이렇게 한 번에 줄 수 있습니다. 준비해 놓은 거 있다. 이거 클릭하면 점수가 구체적으로 항목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항목 클릭하면서 채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빨리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한번 조금 아쉽지만 열심히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개발 피드백도 줄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게시를 해볼게요. 이거 댓글은 이거 돌려주지 않았지만 댓글은 바로 학생들한테 가요.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댓글하고 조심해야 돼요. 댓글 돌려주는 거는 댓글 입력하면 바로 여기 뜨고요. 자, 여기서 돌려주기도 하면은 학생들은 채점 받은 거 아직 못 받았죠. 과제는 채점을 돌려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클릭해서 돌려주기 해서 학생에 대해 돌려주겠다. 그리고 돌려주기도 여러 학생이 있을 경우 여러 학생 선택해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상태를 눌러가지고 채점 안 한 학생만 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돌려주기 해주면은 이 항목에 대해서 평가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돌려준 거 됐고, 다시 클래스룸으로 돌아와서, 근데 이 링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좀 연속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보면은, 자, 학습일 채점 완료돼 있죠. 이것도 채점이 끝난 걸 알 수 있고요. 학생 쪽에서는 지금 아까 자동 반영된 거 보이죠? 중간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제출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피드백 단 거 보이죠?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나온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 나눌 수 있고요. 이거 오케이 누르면은 사실 이거는 정확히 보면 피드백이 없고 선생님이 수정해 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더 완벽했을 거다.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라서 이게 단순 과제성도 괜찮지만 뭐 문서 프로포저 같은 거 같이 만들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완성시켜 나갈 때 할 때도 유용합니다. 자기소개서라든가 그런 거 할 때도. 자, 그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럼 만약에 과제 다시 제출해라, 아니면 좀 더 보완해서 제출해라 써 있으면 학생 입장에서는 방금 내용 보완해서 다시 제출 버튼 누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생들은 꼭 제출 버튼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내용 안에 설문조사하는 거 빼놓고는 직접 제출, 퀴즈가 아닌 한 직접 제출 버튼 눌러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빼먹으면 제출로 카운트 안 되니까 괜히 불이익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구글 클래스룸에서 좀 UI UX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아마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넣고 싶었나 봐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자, 그 퀴즈 과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과제하고 비슷한데 좀 더 퀴즈 그 설문조사 있죠. 설문조사 도구가 퀴즈 가깝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형성평가 해가지고 뭐 전공 용어 확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했던 거 한다고 하고, 얘도 뭐 루브릭 할 수 있죠. 이렇게 오늘까지 하고, 주제는 역시 수업에서 할 거니까. 자, 기준표는 직접 만들어도 되고요. 아까 만들었던 기준표 다시 갖고 싶으면은 기준표 다시 사용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주관식 같은 거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객관식이라든가 객관 개별 채점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 안 써도 될 거예요. 기준표 안 쓰고 직접 한 남자 문제에 대한 평가할 거면은 그냥 블랭크 퀴즈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블랭크 퀴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형성평가 1차 뭐 이렇게 놓고서 전공 용어 시험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여기다 설명 쪽에는 이 시험에 대한 설명 쭉 넣으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질문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되면은 하드디스크 빼자.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이렇게 오지선장도 가능하죠.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림을 표하면 이미지 클릭해서 그림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질문도 그림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림 넣어가지고 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도 객관식, 단답형 다 가능하고요. 원하는 거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날짜 시간 입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깜빡 빼먹고 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꼭 필수도 작성 확인을 체크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이 문제 풀지 않으면은 제출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뭐 추가 설명을 넣을 수 있는데, 참고로 이 설명은 학생들한테 다 보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괜히 이제 개인 채점하기 위해서 넣거나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학생들한테 답변 다 보이는 경우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옵션이 볼 때마다 바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옵션 순서 무작위 섞기 체크해주면은 학생들 볼 때마다 이게 다 순서가 바뀌어서 옆에 친구가 단순히 1355 이렇게 안 됩니다. 체크해주길 권장하고요. 이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면은 답안 클릭하면은 여기에 뭐가 답인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답이었죠. 여기서는요. 그리고 여기 위에 점수 있죠.
점수를 내가 5점이다. 이게 넣으면은 이 점수에 5점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 누르면은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그리고 문제 두 번째 문제 만들어야 된다. 그럼 복사 버튼 누르면은 형태 그대로 가요. 이렇게 좀 수정해서 뭐 작성하고 뭐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뇌에 해당하는 하드웨어는 좀 뭐 이상한데? 하여튼 뭐 CPU를 일도한 거다라고 이렇게 체크하고요. 뭐 복수값도 돼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 보통 안 하죠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자, 이거 주관식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뭐 단답형이면은 단답형, 장문형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려볼까? 제 질문 내니까 기회가 안 나네요. 하여튼 뭔가 써보세요. 뭐 이렇게 질문 된다고 하면은 단답형 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자동 채점이 가능해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근데 주관식에서 만약에 자동 채점 하는데 정확히 명확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입력하게 합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학교 정식 이름은 이렇게 놓으면 답안으로는 정답 추가해서 미림 여자 정보 과학 고등학교. 근데 하나만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 이제 다른 답은 모두 오답을 표시. 이런 식으로 하면 둘 중 하나 입력하면은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답이 입력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점수는 각각 직접 선생님이 매겨줘야 돼요. 점수를 매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했고, 자 응답은 이제 학생들 응답했을 경우 여기 나타나게 되고요. 테마는 이거 어떻게 이미지 같은 거 예쁘게 꾸며주거나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넣으면은 위에 이게 올라갈 거고요. 색깔도 나는 뭐 빨간색도 좋다. 분홍 핑크가 좋다. 핑크. 그 격식 적용하면은 이렇게 만져서 디자인이 바뀌게 됩니다. 걸싸졌죠? 그 총 3문제니까 지금 자동 총점 15점이라고 할당된 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옆 설정 보면은 추가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메일 수정 응답 수신 항상 이건 해도 추천드려요. 이걸 하면은 학생들이 제출했을 때 자신이 제출한 게 자기 메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뭐 제출했었지 할 때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거는 외부 사람들이 못 보게 한글로 계정 로그인해야지만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일회용 퀴즈 같은 거 한 번만 제출해야겠죠. 그래서 꼭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제출료 수정이 필요하다면 체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시험에서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건 전체 차트인데 이건 이제 설문조사할 때 필요한 거지 이렇게 같이 다른 사람이 한 거 볼 수는 없겠죠. 보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페이지 나왔을 때 보는 건데 필요 없고요. 이거 같은 거는 하면 좋아요. 질문 순서 무작위 섞기. 아까는 보기만 바뀌었다면 얘는 전체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했는지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출했을 때 내용인데 보통 시험 퀴즈 답변이 제출됐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맞춤형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형성평가죠. 뭐 이렇게 해주면은 되고요. 퀴즈는 퀴즈에 대한 옵션인데 퀴즈가 맞고, 이건 이제 구글 크롬북 사용할 때 얘기인데 우리 쓸 일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 공개는 바로 공개와 직접 검토 공개가 있는데 어지간하면 직접 검토 사용하세요. 제출 바로 공개는 이제 객관식 답안밖에 없어서 자동 채점이 가능한 경우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근데 이번 주 우리가 학교에서 쓸 일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직접 선생님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수 보정한 다음에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돌려줬을 때 학생들이 뭐가 틀렸는지 몇 점짜리인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 나중에 복습할 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링크 가지고 재활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차피 만든 거는 여기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팅하고 닫아주면 됩니다. 선생님 입장에 닫아주면 되고 그냥 과제 올리면 돼요. 과제 올리기 저장하면은 과제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 과제하기보다는 퀴즈, 형상평가, 뭐 수행평가 뭐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자, 학생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업에 형상평가 올라왔죠.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 거는 엉엉 울면서 이게 있네 라고 들어갈 거고, 근데 조심할 게 쟤는 얘도 완료의 표시 한번 더 눌러야 되는 건데, 자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계정을 합니다 나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건가 키보드인가 CPU인가 뭐 기억 장소니까 메모리인가 봐. 아까 순서 바뀌어 있죠. 문제 바뀌어 있는 거 알 수 있고, 뭐 왠지 마우스가 뇌에 해당할 것 같아. 아니야 네모이너 속은 종합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키보드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정식 이름은 미림 정보과학고라고 넣고 제출했어요. 짜잔 제출하면은 제출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 상태로 과제,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설문 퀴즈를 만들었을 경우, 퀴즈 과제를 만들었을 경우 제출하면 바로 완료를 자동 처리됩니다. 그래서 과제 여기 가보면은 이미 자동 제출된 걸 알 수 있어요. 그 제출 취소 눌러봤자 못 바꿉니다. 이미 한 번 시험밖에 못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클릭해봤자 이미 응답했다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 작성할 때는 퀴즈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좀 제출된 거 나올 거예요. 제출함 됐고 이제 채점해봐야겠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짜잔, 아까 만들었던 게 왜 나오니? 여기 클릭하면은, 자 밑에 거 클릭하면 안 되고 제출 클릭하면 나오죠. 그래서 얘가 몇 점 받았지? 라고 알고 싶어요. 그럴 땐 이거 클릭해 보면은 성적 가져오기. 성적 가져오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가져와지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주관식 채점 같은 경우는 자동 채점이 가능하면 다 갖고 오고요. 자동 채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일부만 가져옵니다. 5점 채점 되겠네요.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 여기 밑에 이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를 클릭하면은 수정 모드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응답을 가면 응답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한 거 보면은 메모리 맞게 했죠. 그리고 이건 틀렸고, 자 미임 정보과학고였는데 미임 여자 정보과학고였죠. 틀렸다고 채점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5점 자동 채점 된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 보기도 가능합니다. 개별 보기로 보면은 이 학생이 이렇게 여기 클릭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왔다 갔다 볼 수 있고, 출력해서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맞고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아니면 이거 와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개별 피드백 좀 여기서 여자가 빠졌네. 뭐 이렇게, 아니면 영상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이 넣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이제 점수 공개 클릭하면은 이메일로 이제 점수가 가게 되고요. 평가한 거에 대해서 학생 쪽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은 학생 이메일 주소 가면은, 자 과제 자 참고로 여기서 스트림이라든가 과제 쪽에 올리면 다 메일로 한 번씩 다 옵니다. 하는 게.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점수 발표될 때 나왔죠. 들어가 보면은 점수 5점이다 라고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형성평가에서 검수 가져오기 누르니까 5점 가져와서 자동으로 점수가 반영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근데 아직 초안으로 되어 있죠. 이거 선택하고 돌려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한테는 공식적으로 이제 채점된 게 항목에 들어가 채점 완료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점 완료가 된 걸 알 수 있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이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 봤죠.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는 아까 봤고, 성적 쪽은 학생들은 안 보이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형성평가 본 거, 그 평가 과제 했던 거 나오죠. 10점 만점, 15점 만점에서 평가 항목 미리 완전 세팅해 놓고 보면 화면이 쫙 볼 수 있어서 편하게 볼 수 있고요. 이 항목은 학생들한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그 나이스 입력하거나 할 때 참고해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과제에 바로 볼 수 있게 돼 있죠. 이렇게 학생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사용자 수업 그건 없군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마지막에 학생들 점수 알려주고 싶어요. 너의 수행평가 점수는 몇 점이다. 근데 이거 갖고는 알 수가 없죠. 본인 점수를
보려면은 네 가지가 여기 가서 볼 수는 있는데 이거 갖고 뭐 처음부터 실제 수험평가 점수가 맞춰서 나간다면 그냥 쓰면 되겠지만 이게 아니고 이거 뭐 약간 보정한다든가 해서 나간다 그러면은 가장 편한 방법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서 세 과제 만들어서요. 만들기 가서 과제 해서 그래서 뭐 수행평가 점수 안내라고 해놓고 뭐 점수 책정한다 얼마 100점 만점 몇 점, 예를 60점 만점이다. 6점 만점을 해놓고서요. 여기서 이제 일단 과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수업 내용, 공지사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 만들고 과제가 할 건 없지만 과제가 나아졌죠. 나아졌고 할당 완료가 됐어요. 할당 완료된 상태에서 그냥 점수 넣으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거 없겠죠. 여기서 알고 다 정리해 보니까 얘가 60점 만점에 58점이었어요. 58점. 뭐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고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계산한 거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 점수가 됐다. 라고 알려주고 돌려주기를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각각 점수라든가 이 내용이든 자기 본인 혼자밖에 못 보죠. 그러니까 간편하게 학생들이 돌아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예 처음부터 세팅이 이게 다 맞게 해주면 좋은 여기 안에 다 세팅돼서 그대로 총점 맞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래저래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 성적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58점 나왔다. 이게 될 수 있죠. 아니면 여기다가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쭉 다 돌려봤고요. 사실 뭐 거의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생님과 학생들 입장에서 같이 봤고요. 그래서 학생 입장,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주고받는지 같이 봤고요. 그 선생님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학생들도 한번 이것저것 테스트해서 잘못까지 제출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려 1시간이나 영상 찍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